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내일 오전 7시 데드라인을 앞두고 드디어 트레이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가장 큰 트레이드는 샌디에고의 조시 헤이더 영입인데요. 샌디에고는 헤이더를 데려오면서 테일러 로저스와 디넬슨 라멧, 팀 7위 유망주 로버트 가서와 28위 유망주 에스테우리 루이스를 미러키로 보냈습니다. 마무리를 주고 마무리를 데려온 흥미로운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선수의 차이는 올해 연봉이 730만 달러인 로저스는 올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고 올해 연봉이 1100만 달러인 헤이더는 내년 시즌 후 FA가 된다는 겁니다. 개막일에 크리스 페덱과 에밀리오 파간을 주고 미네소타에서 데려왔던 로저스는 첫 20경기에서 17세이브 1블론 0.33이었지만 이후 22경기에서 11세이브 6블론 8.14에 그쳤고 얼마 전 마무리 자리를 잃었습니다. 로저스의 붕괴에는 시즌 초반 멜빈 감독이 너무 많이 쓴 것도 있지만 샌디에고는 30세이브 시즌이 2019년 한 번밖에 없는 로저스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디넬슨 라멧은 2020년 단축 시즌 때 바우어, 다르비슈, 디그롬에 이어 내셔널리그 사이영 4위를 했던 투수인데요. 이후 팔꿈치 인대 문제가 생긴 라멧은 토미존을 받는 대신 주사 치료를 했는데 예전의 9위를 전혀 못 보여주고 있어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아닙니다. 미러키로 보낸 메인칩은 에스테우리 루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루이스는 올해 AA 샌안토니오에서 OPS 1.085, 트리플A 엘파소에서 OPS 0.935를 기록하는 돌풍을 일으켰고 메이저리그 데뷔에도 성공한 바 있습니다. 내야수 출신으로 중견수 경력이 짧은 루이스는 파워 55, 스피드 60으로 평가받고 있어 크게 터질 수도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미러키가 최강 마무리인 헤이더를 보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019경기에서 18세이브 노블론 0.00을 기록하며 저로 하여금 우리 시대의 리베라 제목이 달린 영상을 만들도록 했던 헤이더는 이후 18경기에서 ERA 8.82로 무너지며 시즌 ERA가 4.24로 치솟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제가 헤이더 영상을 올린 건 5월 31일이고 헤이더의 0점대가 깨진 건 6월 8일이라는 건데요. 그래도 저 때문이라고 하실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러키가 헤이더를 트레이드한 이유는 첫째, 헤이더가 흔들리고 있다. 둘째, 헤이더를 대체할 데빈 윌리엄스가 있다. 셋째, 올해 연봉이 1100만 달러이며 내년에는 더 오르게 될 헤이더의 몸값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필이면 헤이더가 흔들리고 있을 때 판매를 하게 됨으로써 좋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헤이더와 결별하게 된 미러키는 텍사스에서 맷 부시를 데려왔습니다. 샌디에고는 최근 18경기 ERA가 8.82로 최근 22경기에서 8.14인 로저스와 별로 다를 게 없는 헤이더를 왜 데려왔을까요? 헤이더의 최근 몰락에는 가정 문제가 얽혀 있어 로저스와 달리 헤이더는 부활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헤이더가 부활하게 된다면 샌디에고는 적어도 마무리만큼은 다저스와의 대결에서 큰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오늘 있었던 두 번째 대형 트레이드는 양키스가 만들어냈는데요. 오클랜드에서 선발 프랭키 몬타스와 마무리 루 트리비노를 받고 팀 5위 유망주 켄 왈디처, 10위 유망주 루이스 메디나, 20위 유망주 JP 시어스, 21위 유망주 쿠퍼 보먼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양키스는 루이스 세베리노를 60일 부상자 명단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양키스 입장에서는 볼피와 페라자를 포함한 4명의 탑백 유망주를 하나도 내주지 않고 데려온 트레이드라 할 수 있는데요. 오클랜드가 루이스 카스티오에 이어 선발 매물 2위로 꼽힌 몬타스로 이 정도밖에 얻지 못한 이유는 첫째, 카스티오와 몬타스의 차이가 컸고 둘째, 몬타스가 올 시즌 계속해서 어깨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양키스는 타이온이 시즌 후 FA가 되고 옵션 행사를 하지 않으면 세베리노까지 FA가 되는 상황에서 건강하면 충분히 프런트라인에 설 수 있고 내년까지 컨트롤이 가능한 투수를 얻었고
최근 클레이 홈즈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가능한 트리비노까지 얻었는데요. 현재 ERA가 6.47이지만 FIP는 3.84이며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4할 5푼 1리 정도로 불운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트리비노는 수비가 좋은 양키스에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결국 양키스는 볼피와 페라자를 모두 지키고 마감 시한을 끝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키스는 조이 갈로 트레이드를 내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휴스턴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요. 보스턴에서 크리스티안 바스케스를 데려와 포수의 공격력을 강화했고 볼티모어에서 트레이 맨시니를 데려와 구리엘이 부진한 1루를 메웠습니다. 올해 볼티모어가 캠든 야즈의 좌측 펜스를 높이고 뒤로 10m 이상 민 가운데 맨시니는 캠든 야즈가 아니라 좌측 펜스가 짧은 미닛메이 파크에서 뛰었다면 현재 10홈런이 아니라 17홈런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휴스턴은 호세 시리를 템파베이로 보냈고 볼티모어는 템파베이에서 우한 세스 존슨, 휴스턴에서 우한 체이스 맥더모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비 잘하는 중견수를 얻은 템파베이는 브렛 필립스를 방출했습니다. 이렇게 포수와 일루수라는 팀의 약점 2개를 단숨에 메운 휴스턴 제임스 클릭 단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008년 입단 후 보스턴에서만 15년을 보낸 바스케스는 내년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보스턴은 제이크 디크먼을 화이삭스에 주고 포수 리즈 맥과이어를 얻었고 추후 지명 선수를 주는 대신 신시내티에서 토미 팸을 데려왔습니다. 시즌 후 FA가 되는 바스케스로 유망주를 얻고 바스케스를 대체할 포수로 서비스 타임 3년이 남은 맥과이어를 데려온 건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시즌 후 FA가 되며 성적도 좋지 않은 팸을 데려온 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무브인데요. 템파베이 출신 블룸하임 단장이 템파베이 때 좋았던 팸을 데려온 걸로 보입니다. 2019년 10월 보스턴의 단장이 된 하임은 드래프트를 비롯해 납득이 가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전 포수를 내보낸 하임 단장은 우리는 가을 야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셀러로 알려졌던 샌프란시스코는 카를로스 로돈을 파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다저스에게 무기력하게 패한 자이언츠는 와일드카드 3위 필리스와 게임차가 4경기 반으로 산술적으로는 충분히 해볼 수 있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소토를 노리고 있는 세인트루이스는 유망주 손실 없이 피츠버그에서 좌한 선발 호세 퀸타나와 우한 불펜 크리스 스크래튼을 데려왔는데요. 현재 소토 영입전에 남아있는 다저스, 샌디에고, 세인트루이스는 더 업그레이드된 제안을 워싱턴에 전달했고 이제 워싱턴의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샌디에고는 오늘 헤이더를 데려왔지만 소토 트레이드에 쓸 선수들은 남겨놨는데요. 워싱턴은 다저스에게 럭스와 메이 중 한 명을 넘겨달라고 하고 있어 다저스가 난처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다저스는 이와 별개로 마이애미의 이선발 파블로 로페스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연봉이 70만 달러에 불과하며 좌한 상대 성적이 대단히 좋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든 드루리는 신시내티가 연장 계약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닉 크롤 단장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애틀란타는 휴스턴에 윌 스미스를 주고 제이크 오도리지를 받아오는 1대1 트레이드를 성사시켰는데요. 좌한 세더맨이 없었던 휴스턴은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서 11이닝 무실점으로 애틀란타의 우승을 이끌었던 스미스를 얻었고 이안 앤더슨이 부진한 애틀란타는 최근 9경기 성적이 4승 1패 2.82이며 벌랜도의 조언을 듣고 달라진 선발투수 오도리지를 얻었습니다. 마감시한 트레이드가 아니었다면 지난해 우승이 불가능했을 애틀란타는 마감시한 때 얻은 4명의 외야수 피더슨, 듀발, 솔레어, 로사리오가 3개씩 포스트 시즌에서 12개의 홈런을 때려낸 바 있는데요. 피더슨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디트로이트에서 로비 그로스먼을 데려왔습니다. 애틀란타는 대형 계약 소식도 있었는데요. 올해 MVP에 도전하고 있는 3루수 오스틴 라일리와 내년부터 시작하는 10년 2억 1,2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올해가 4년차 시즌인 라일리는 26세부터 35세 시즌을 커버하는 계약으로 엄청난 디스카운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33년 36세 시즌에는 2천만 달러의 팀 옵션이 있습니다. 애틀란타와 장기 계약을 맺은 선수들을 보면 1년 차부터 시작하는 8년 1억 달러 계약을 맺은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 5년 차부터 시작하는 8년 1억 6,8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맷 올슨, 2년 차부터 시작하는 7년 3,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아지 알비스에 이어 라일리가 네 번째로 댄스비 스완슨이 FA가 되는 애틀란타는 올해가 4년차 시즌인 에이스 맥스 프리드와의 연장 계약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타니를 제외하고 모두 팔겠다고 했지만 신더가드 말고는 팔만한 선수가 없는 에인절스는 신더가드 트레이드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틀란타가 오도리지를 얻었기 때문에 토론토와 필라델피아의 2파전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타니에 대해서는 샌디에고는 물론이고 양키스와 화이삭스도 관심을 보였지만 에인절스는 오타니를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후안 소토를 비롯해 더 큰 트레이드들이 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도 트레이드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